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유사도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데이터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체의 유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와 에어컨을 비춰봤을 때 두 가전제품이 모두 물건을 차갑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생긴 제품, 놓여져 있는 장소도 다르지만 둘 다 속성은 차갑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유사성을 판단을 한다라고 할 때, 물론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나 공식 같은 거는 수치적인 유사성만 계산해 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활용할 때는 이 데이터 유사도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자, 고객이 유사하거나 상품이 유사하거나 어떤 특정 조직이 유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데이터에 나열된 이 컬럼들, 이 컬럼은 이제 보통 속성들, 이 속성들이 유사하다라고 보기 위해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데이터 유사도를 활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 유사도에 있어서 그럼 수치상으로 유사도라는 게 뭐냐면 그 유사도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저희가 1과 2라는 두 쌍의 숫자와 그 다음에 1과 1000이라는 두 쌍의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쌍의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1과 2가 산술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1과 1000은 또 산술적으로는 1과 2보다 좀 멀리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수치적 유사성은 1과 2가 훨씬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쌍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디멘전, 여러 가지 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사하다라는 부분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수학적 공식은 제가 이제 엑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유사도라는 거를 판단을 했을 때, 그럼 이 두 개의 개체가 수치적으로 속성들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패턴 분류라든지, 자, 패턴 분류라는 건 어떤 음역대라든지 파동 같은 것들이 비슷한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실무적으로 가깝게 활용되는 부분들은 이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자,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추천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냥 그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추천이라는 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만 해도 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엄청 인기가 좋은 신제품이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추천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추천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또 간혹 제가 듣기도 하는데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건 그냥 일종의 그 알고리즘의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게 이래서 좀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쭉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추천 알고리즘은 정확하게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협업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은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그 유사한 속성에 의해서 내가 추천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는 이 데이터가 제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샘플로 만든 데이터인데요. 자, 데이터의 구성을 보시면 자, 고객명이 있고 고객명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품목을 김밥, 김치라면, 즉석밥, 치즈 제가 이미 이제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0하고 1로 표시를 해놨는데 단순하게 그냥 구매를 한 경우를 1, 구매를 안 했을 때를 0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을 때
자, 협업 필터링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상품 기반 협업 필터링, 또 하나는 고객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품 기반 협업 필터링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상품 기반의 협업 필터링, 자, 이 김밥이라는 상품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뭐가 되냐면, 자, 김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은 0, 1, 1, 0이죠. 자, 이 데이터가 뭐냐면 고객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고객들이 김밥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 자,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 다섯 개의 데이터가 김밥 데이터라고 봤을 때 상품 기준의 데이터고, 자, 김치를 봤을 때 김치라는 상품을 기준으로 또 고객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고객이 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자, 이게 이제 또 상품 기준 고객의 데이터죠. 고객의 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상품이 가진 데이터를 비교하는 걸 이제 상품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고 해요. 자, 이 비교를,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이제 유사성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가장 유사하느냐, 이 김밥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상품과 가장 유사하냐,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협업 필터링에서 가장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공식은 사실 코사인 유사도라는 공식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라는 공식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유용한 공식이기 때문에 협업 필터링에서 유사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 공식들은 대부분 이제 코사인 유사도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요거는 엑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질 않아요. 뭐 만들려면 수식을 직접 입력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상관계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상관계수도 이 코사인 유사도와 비슷하게 뭐 저희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플러스 1일 경우에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사도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저희가 데이터 간에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코사인 유사도 대신에 상관계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상관계수를 가지고 김밥이 다른 김치라면 즉석밥 치즈와 어떤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사도 상관계수를 하는데, 자, 첫 번째 김밥을 기준으로 김치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고정을 해주고, 자, 0.6이라는 숫자가 나왔네. 제가 좀 단위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쭉 복사를 해주면, 자, 김밥이라는 제품이 김치랑 얼마나 유사도를 가지느냐. 자, 이게 결국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밥을 이 가지는 속성은 이제 고객 1번부터 5번까지가 구매 여부겠죠. 저 이 데이터입니다. 0110. 그다음에 김치는 0111. 이 두 가지 유사도를 저희가 뭐 데이터가 적어서 확 보이는데 눈으로 봐도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죠. 그래서 0.612라는 이 상관계수 제 유사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볼게요. 김밥이 그러면 라면하고는 어떠냐? 마이너스 0.667이에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객 0인데 1 다르죠? 두 번째 고객 1인데 0. 세 번째 고객 정도만 11, 또 10, 01. 자,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까는 하나 빼고 다 똑같았는데 0.6이 나오고, 요거는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0.667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숫자 간의 유사도가 0.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품 기준 김밥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고객이 구매 여부 데이터죠.
김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 고객에게 구매 여부의 데이터가 가장 유사한 걸로 나와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김밥을 사 먹는 고객들은 김치도 먹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김밥을 먹는 고객들은 또 라면은 잘 안 먹어요. 자, 한 면 빼고 다 안 먹었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김밥을 사 먹는 고객한테 김치를 권유하면 잘 팔리겠죠. 자, 이게 상품 기반 협업 필터링의 이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상품 기반 협업 필터링의 원리입니다. 자,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협업 필터링이라는 추천 알고리즘의 그 동작이 뭐냐?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여기서 이제 구매 고객의 구매 여부죠. 이 고객이 유사했을 경우에 내가 추천을 해주겠다. 이 두 가지 상품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객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굉장히 신제품이니까 좋아할 거야. 가격이 저렴하니까 좋아할 거야. 이런 뭐 마케팅적인 성성이 아닌 순수하게 데이터적인 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추천 알고리즘, 네, 협업 필터링에 해당합니다. 자, 협업 필터링은 상품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고객 기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럼 고객 기반으로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커스트 1이라는 고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속성은 뭐냐면 00110이에요. 커스트 0이라는 고객은 뭘 했냐면 라면하고 즉석밥만 먹었어요. 이 고객은 이 나머지 커스트 2부터 5까지의 고객이랑 얼마나 좀 또 유사하냐,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아까는 제가 상품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 고객 기준으로, 자, 커스트 1은 자, 커스트 2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0.1이 나왔네요.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자, 볼까요? 자, 커스트 1은 커스트 2라는 고객하고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구매 성향이. 자, 라면하고 즉석밥을 먹었는데 커스트 2를 보니까 즉석밥도 먹기는 했는데 김밥, 김치를 먹었고 오히려 라면은 안 먹었고 또 치즈를 먹었어요. 성향이 다르네요. 자, 마이너스 0.6이 나왔고 가장 비슷한 고객은 커스트 5 고객인데 보니까 비슷하게 먹었는데 김치를 좀 더 먹었어요. 라면하고 즉석밥을 먹었는데 김치를 먹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커스트 1이라는 고객은 커스트 5라는 고객이랑 가장 유사하다. 자,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나 동시에 먹은 것처럼 비춰지긴 하는데 만약에 뭐 커스트 1이라는 고객이 라면하고 즉석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뭐 경제적으로 풍부했으면 김치를 먹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가장 이 고객 기반 협업 필터링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이제 영화나 이제 유튜브 같은 컨텐츠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이 쓰였는데 이 고객의 성향이 비슷하다. 라면과 즉석밥, 이걸 제가 한번 영화로 바꿔볼게요. 자, 영화가 뭐 5개의 영화가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한 편씩 보겠죠. 자, 라면이라는 영화랑 즉석밥이라는 영화를 본 고객의 성향은 이 김치랑 라면이랑 즉석밥이라는 영화를 본 고객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김치라는 영화는 아직 안 봤잖아요. 자, 그러면 커스 1의 고객은 커스 5라는 고객과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김치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줄게. 자, 이러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원리가 이제 고객 기반 협업 필터링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도를 계산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라는 데이터의 유사도 또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고객들이 받는지에 대한 유사도, 이런 유사도들을 가지고 상품 기반 추천 또는
그다음에 고객 기반 추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용되는 장소가 상품 기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이 상품을 산 고객이 이 상품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자, 고객 기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고객님이 이런 영화를 보셨는데 비슷한 성향의 고객은 이런 영화를 그 다음에 또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적으로 유사도를 가지고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추천 알고리즘이고, 세부적으로는 협업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